화제의 뉴스를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과학 본색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송상효 총장과 관련한 논란인데요. 네. 아니,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송상효 총장 어떤 점 때문에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논란에 앞서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네. 이 손상혁 총장과 관련한 비위 의혹이 과기정통부에 제보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그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송 총장이 그 펠로라고 해서 이 특별연구원 재임용 특혜, 성추행 사건 부적절 대처, 연구비 부당 집행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과기정통부는 디지스트 이사회에 좀 엄중하게 처분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였고요. 근데 디지스트 이사회가 3개월 감봉과 펠로 재임용 취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약간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국감에서 쟁점이 된 것이 앞서 말씀하신 펠로 임용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것인데, 근데 먼저 펠로가 특별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임용의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수들은 정년이 65세인데 펠로가 되면 70세까지 5년 더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송상혁 총장은 이 펠로가 되기 전에도 펠로였었는데 이제 자기가 총장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펠로를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대상이면서 사실은 총장이기 때문에 그 재임용 권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명 뭐 셀프 임용이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인데 인터뷰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년 5개월 동안 펠로우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꿔서 했잖아요. 그죠? 아유, 아시는 대로 아니면 답을 해주셔야죠.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전임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은, 그죠? 총장 신분으로 재직할 때는 전임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펠로우 임용 대상이 아니죠. 규정을 바꿔서 재임용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대답해 보세요. 그죠? 네.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제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잖아요. 결국 그 임용권자는 송상효 총장 본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셀프 임용 논란 이것 외에도요 또 다른 쟁점이 디지스트 이사회의 처분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기정통부가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디지스트 이사회 요구할 때는 디지스트 정관 22조에 따라서 좀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제 디지스트 정관 22조를 살펴보면은 이 정관 22조는 그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22조의 그 사망을 보면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선임과 그러니까 해임이요. 이철희 의원은 이 내용을 근거로 과기정통부가 이 디지스트 정관 22조 내용대로 처분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결국 그 내용은 해임을 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해임을 요구한 것인데 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디지스트 이사회가 좀 3개월 감봉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뭐 과기정통부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과기부 그 이진규 1차관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감사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구 세습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연구 세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대학원 석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인 연구실에서 하는 거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쓸 거잖아요. 논문도 같이 올리고요. 그럼 아버지가 논문을 낼 때 나도 거기 끼워서 같이 내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세습이 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같이 연구하는 느낌이 아닌 건가요, 그럼? 뭐 같이 연구를 실제로 하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논문을 같이 올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기 특성화 대학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 울산과기원, 뭐 광주과기원 이런 4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카이스트하고 이 광주과기원에서 이런 특혜가 한 5년, 특혜라기보다는 연구 그런 세습이 5년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2건이 있었고 광주과학원에서 1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광주과학원의 경우에는 논문 3건을, 네. 그다음에 이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각각 2건과 4건의 논문을 게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과학기술은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이라는 거죠. 이 강령에 보면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이 사례에 나온 사람들 이게 3명이잖아요. 카이스트 네. 2명이랑 광주광연 1명. 이 3명은 이런 직무에 따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다. 아. 그래서 문제가 된다. 네. 예. 이런 거거든요. 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직급 상급자인 학과장에게 보고를 하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이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네, 보통은 뭐 특히 한국 정서상으로는 또 통념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서의 문제입니까? 이거 연구 승계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대를 이어서 연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카이스트 층은 어떤 네.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을 하면서도 뭐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뭐 부자, 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같이 연구한 사례가 네. 있다. 뭐 이렇게 좀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학과장에 보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건 이제 직무상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연구세습 논란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죠. 그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예. 기초과학이랑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이제 그 뭐 기초과학을 좀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사업, 국책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들어갈 핵심 그 시설이 기초과학 연구원인데 본원 1차 건물은 들어왔어요. 근데 네. 2차 건물 이제 지금 짓고 있는 단계인데 이 2차 건물에 그 쓰일 설계도 예. 예산이 삭감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설계도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결국 향후 일정도 뭐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러네요. 그 정용기 의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해가지고 19년도에 20년도에 시공하고 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설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설계가 못 이루어지면 20년에 설계되고 21년에 공사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맞는 말씀이죠, 제가 드린 말씀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8월 달까지는 네. 과기정통부도 뭐 예산 삭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국회에 그 제출하게 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을 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책정한 예산이 있는데 예.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한 1,700억 네. 정도가. 예. 근데 삭감이 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기부가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한 거라는. 그러니까 정영기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예.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없느냐.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그렇고 중형가스키도 그렇고 좀 굵직굵직한 이런 과학 사업이 약간 삐걱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좀 이렇게 과학기술을 좀 너무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련 예산의 삭감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네.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셀프 임용이나 연구 세습과 같은 문제도 다뤄봤는데 이런 연구 윤리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더 규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